안녕하세요. 네, 송지호 파트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근에 그 증시에 외국인 자금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들어오면서 네, 대체적으로 이제 경기 민감주들이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지금 글로벌의 시장에서 인프라 투자에 대한 소식들이 많이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아랍에미레이트에서도 상대적으로 뭐 300억 달러 투자 소식들 좀 전해졌었죠. 여기에 또 이제 사우디 같은 네옴시티 쪽으로 해서 이런 인프라 투자가 좀 확대될 걸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주제는요, 이제 글로벌 인프라 투자 확대. 이 모든 것이 이제 정부 정책하고 연결돼서 좀 핵심적으로 좀 주목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연설에서도 마찬가지로 근데 글로벌 수주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강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맞춰가지고 우리가 이런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제 파악해 본다면 향후에 있어서 투자하는데 상당히 좀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 중심으로 쭉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제목은 이렇게 좀 정했습니다. 그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그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했었죠. 이제 경기 민감주 역습이란 제목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네. 그래서 대체적으로 여기 외국인들이 여기 집중해서 담고 있는데, 뭐 최근에 환율이 좀 그래도 네, 상당히 지금 강세를 보이면서 원화 강세 이루어지면서 최근 올 1월 달에만 1조 5천억 정도에 대한 부분에서 3조요. 네, 죄송합니다. 3조 5천억 정도에서 상당히 강한 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분 좀 경기 민감주 쪽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부분을 좀 같이 해서 시장을 전반적으로 말씀 좀 드려보고요. 또 경기 민감주, 최근에 또 성장주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성장주, 그리고 여기에 맞춰져서 이제 지난번에도 정부 정책 관련해서 제가 계속 강조를 많이 해드렸는데요. 이미 종목들은 제가 원전주든 뭐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뭐 인프라 관련된 뭐 또 에너지 관련주에 대한 부분을 강조해드렸는데요. 아마 그 설 전의 흐름에서는 또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좋은 소식 전해졌기 때문에 관련주들에게 상당히 호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을 좀 중점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프로모션 소개는요, 네, 주시장에 대한 어떤 프로모션입니다. 그래서 이번 설 맞이해서요, 빅 이벤트를 좀 진행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66만 원의, 이 프로모션에 대해서는 좀 유료 서비스를 3개월에다가요, 또 설 연휴가 있기 때문에 이제 5일을 또 플러스해서 드립니다. 그래서 총 3개월 플러스 5일에서 함께 하신다면은, 네, 여기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네, 1668-4392고요. 월 정기 결제로요. 네, 하신다면은 네, 44만 원인데요. 22만 원에 1개월마다 이렇게 최저가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화번호는 1668에 4735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따가 또 자세한 이야기를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야기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시장과 연계해서 시장의 흐름을 좀 잘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네, 그런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매주 토요일 날 오전 11시 한국경제TV 국고처에서 출연해서도 핵심적인 요약에서 이런 게 많이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시장의 지금 트렌드는 이제 수급적으로는 이제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이 어떤 매수가 좀 집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외국인이 매수하는 이유는 결국은 제가 첫 번째 원인은 원화 강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원화 강세에다가 네,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저가 매수가 좀 같이 확대되면서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또 추가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게 되면 원화를 사고 있다는 점에서 약간 중소형주보다는 이제 코스피 종목을 위주로 좀 사는 모습들이었고요. 거기에 대부분 저 경기 민감주가 좀 포함이 됐었죠. 철광이라든지 최근에 은행업종, 반도체, 전반적으로 경기 민감 쪽에 매수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수급과 연결돼 있었고요. 최근에 또 어떤 금리, 10년물 국채금리가 하락하면서 네이버, 카카오가 올라오고 있죠. 성장주들. 그리고 정부 정책 관련해서 이슈가 나올 때마다 방산이면 방산, 원전이면 원전,
또 추가적으로 건설, 은행, 업종들,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 세금의 혜택에 대한 부분도 있었던 것처럼 올해 상반기에는 계속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에서 집중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한번 체크해 보면요. 그동안 시장에 저는 이제 차이나 플레이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죠. 근데 최근에 좀, 이제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입국자를 좀 제한하다 보니까 약간 잡음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중국 소비재 같은 경우가 이제 좀 주춤한 모습들이 있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매수 향후에 좀 조정이 나온다 매수기가 되겠죠. 그래서 소비재가 좀 주춤한 부분에서 일단 소재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최근에 철강 중국의 경기 회복에 대한 부분하고 연결돼서요. 여러분들이 많이 시장에 보는 것처럼 대표적인 철강주들 흐름에서 반응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었죠. 그런 것처럼요. 화학업종까지 소비재에서 중국에 연결되어 있는 중간재에 있는 소재 쪽이 반영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경기 부양. 또 여기에 공통적으로 인프라 쪽이 연결되죠. 사우디도 인프라, 중국도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들 또 이렇게 반영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또 우크라이나 또 이제 그 정전 협상 기대감들 막 반영되고 이게 다 인프라 쪽이죠. 재건에 대한 인프라. 그래서 인프라 쪽이 계속 관련해서 많이 반영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제목에 인프라가 나온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이것도 다 인프라 투자죠. 네.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이번에 사우디도 그랬지만 아랍에미리트 관련해서 나온 거 보면은 첫 번째가 원전이었거든요. 바라카 그동안 이전에 우리나라가 원전을 설치했던 것도 방문하신다고 하니까 상당히 주목을 받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뭐 대표적인 건설, 은행, 철강 또 이제 대표적인 게 원전, 방산, 우주항공도 함께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수소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섹터군들을 또 관심 있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원전, 방산, 우주항공, 신재생에너지, 풍력하고 태양광 쪽이겠죠. 태양광인데 수소를 강조를 또 했기 때문에 수소 관련주들 이런 부분을 잘 봐야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모든 거는 또 이제 인프라 쪽에는 또 기계업종이라든지 이게 다 연결돼 있잖아요. 기계업종까지 철강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더 시장에서 이런 글로벌 시장 트렌드가 지금 이렇게 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 좀 드리고요. 일단 시장의 베이스에서 큰 그림에서는 지금 연준의 의장에 의해서 많이 어떻게 이동하고 있고 어떤 흐름들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이제 주중에 나왔던 물가 지표, 근원 물가도 전반적으로 좀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안정화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만 뉴스에서 많이 접했던 것처럼 이제 핵심적인 내용만 잘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금리를 지금 인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소비자 심리 지수가 신뢰 지수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향후에 미국의 국민들의 지갑을 열겠다. 지금 상황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 가운데서도 일단 이런 부분은 소비가 살아나면 미국 경제가 견조하다는 걸 의미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향후에 기대 인플레이션, 1년 후에 인플레이션이 4.0대까지 떨어질 것이다. 이런 부분이 일단 긍정적인 흐름에서 미국 증시가 좀 반등하는 흐름들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마지막에 이제 미국이 올라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실적 장세가 될 것 같아요. 다음 주, 그러니까 새로운 주부터는 실적 장세가 좀 반영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주도했던 게 이제 은행 업종이었거든요. 네. 은행 업종이 제일 먼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발표하는데 관련주들이 이제 반응했습니다. 또 국내 은행주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경기 민감주 쪽이죠. 그래서 일단 이런 흐름들이고 또 특히 10년물 국채 금리가요. 거의 바닥권에서 뭐 급등했었죠. 그래서 4.49까지 올라갔다가요. 최근 좀 상당히 이제 안정화됐다가 최근에 3.9까지 올라갔다가 3.4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10년 국채금리 결국은 가장 피해가 됐던 섹터군들은 성장주들이었죠.
예, 대표적으로 우리가 네이버 카카오가 엄청나게 내려왔잖아요. 거의 3분의 1 정도까지 가격이 내려왔던 것처럼 지금 보니까 이제 이렇게 좀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내려오고 있어서 성장주들의 반등이 좀 네이버 카카오 쪽으로 해서 좀 이제 관련해서 뭐 게임주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연결돼서 좀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보시면요, 이제 금리가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가장 그 성장에서 좀 발빠르게 좀 반영되는 쪽이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비트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보면 최근에 급반등했거든요. 근데 금리가 빠지면서 상당히 유동성 연결되어 있는 이것만 보더라도 최근에 성장주들의 흐름에서 이제 긍정적인 어떤 흐름들이 이어졌다는 게 이제 이런 가상화폐 시장에서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참고사항 말씀드리고 최근에 비스 지수도 상대적으로 좀 안정화되고 있죠. 그동안은 뭐 37,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급등하는 흐름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올라가지 않고, 정말 작년 전쟁 이전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상당히 투심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거, 이게 좀 상당히 좀 눈에 많이 들어와서 한번 이제 같이 좀 체크해 봤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보시면요. 원래는 비수주 보세요. 네. 상당히 지금 변동이 상당히 컸다는 걸 알 수 있죠. 작년 흐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면서요. 엄청난 변동을 줬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전엔 바로바로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올라가지 않고 하향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 이전에 보면은 좀 평온할 때 보면 예, 이 구간이었죠. 이 구간에 내려오면 더 추가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투심이 살아난다는 것은 결국은 시장이 어느 정도 저점에서 올라갈 가능성들이 많이 투심 상황에서 미국 증시도 그렇고 열려 있다는 게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최근 외국인들이 이제 간략히 보면은 지금 네, 그동안 어려웠던 게 아까 보이신 금리가 좀 하향 흐름이었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좀 변형했던 거는 달러가 이렇게 가파르게 강달러가 이루어졌던 점 보면 그때 시장하고 지금 시장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시점인지 이때는 물가도 급등이 나오면서 어려웠었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국채금리도 10년물 국채금리도 네,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갔었죠. 아까 보여드렸는데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달러도 상당히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물가가 반대로 빠지고 있고 국채금리 같은 경우도 빠지는 모습들, 달러도 이렇게 반대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 원인이 됐던 물가가 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예, 그때 한번 처음에 이쪽에서 돈을 네, 이렇게 강하게 매수했었죠. 1,400원대하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면 원래는 환율이 1,100원대 정도였잖아요. 그러면 네, 보시면은 환율이 쭉쭉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착이 생깁니다. 한착이 생기겠죠. 1달러 가지고 이전에는 보세요. 1,100원밖에 못 받았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1,240원 받는 거니까 이익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지기 전에 사놓는 겁니다. 더. 네. 더 많은 걸 사는 거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달러를 더 많이 살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생각하면 더 이런 상황일 때 한차익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반대로 이제 나중에 달러로 환전을 할 때는 이익이 더 생기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네, 그래서 한차익을 노리는 그런 흐름에서 들어오는데 이제 좀 대형주를 좀 사는 모습들이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반대로 네, 조금 이제 코스피 쪽을 샀다가 나중에는 이제 코스닥으로 좀 유입이 되겠죠. 거의 그래서 외국인의 수급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코스피에서 거래량도 증가하는 모습들은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골드쿠스도 나오는 모습들이고요. 네, 이전과 다르죠. 이 중장기 흐름들이 옆으로 쑥 돌리면서요. 61선도 고개를 들고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박스권의 흐름 보이고 있지만 향후 흐름에서는 상당히 좀 기대도 된다는 겁니다. 기대도 된다는 점이고 올봉상도 상당히 기대되는 모습들 이어가고 있습니다. 좀 차례를 기다린다면 충분히 또 기회를 많이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이 정책적인 테마 쪽에 움직이는 빠른 순환매잖아요. 지금 하루 흐름을 보시면은 상당히 빠른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순차적으로 나중에 좀 안정화되면 이제 추세를 좀 잡고 갈 거예요. 삼성전자도
상당히 좀 좋은 모습들 타고 있는 모습들인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렸던 이제 여기 참 SPG 같은 경우 제가 일단 로봇 관련주로 한번 소개해 드렸었고요. 네, 한번 급등이 나왔죠. 한번 급등 나왔었고요. 네, 대표적인 이런 관련주들이 좀 이제 상대적으로 좀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더 이제 차트에 잡혀서 다시 말씀드린 거고요. 음, 이런 부분에서요, 이제 최근에 이제 글로벌 인프라 투자가 많이 이어지고 있어서 뭐 현대건설기계, 뭐 현대 두산인프라, 뭐 진성 TC 같은 종목군들도 주목을 받고 있죠, 다시. 그리고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해서 포스코 홀딩스, 현대제철, 풍산, 고려아연, 페노션 같은 종목, 성장주도 NC소프트, 네이버 카카오, 대부 시서즈 뭐 이런 관련주들이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따 한번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뭐 여기만 보더라도요, 이제 글로벌 초대형 프로젝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전쟁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종식이 나중에 된다면 우크라이나 재건 대해서도 한 500조 원 정도,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그리고 인도의 가티 사크티라는 1600조 원에 대한 인프라 투자 계획 발표, 사우디 네옴시티도 670조 원, 미국의 상당히 이제 엄청난 금액을 통해서 또 인프라 투자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번에 또 아랍에미레이트에서도 네, 국내에서 이제 300억 달러니까 35조 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국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5조 원 정도의 투자 그런 소식들이 전해진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이제 좀 중국도 그렇고요. 이런 글로벌 투자 확대되는 점들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땅 파는 일부터 시작하죠. 아까 이제 굴삭기, 중장비 쪽 관련해서. 그래서 그래서 이번에 이제 좀, 긍정적인, 뭐, 생각보다 이제 정부 관계자들이 이제 발표한 거 보면, 한 6조 원, 7조 원 정도 생각했는데, 이제 35조 원이 이렇게 좀 강하게, 일단 MOU가 체결됐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한국 정부 이제 아르메이터에 대한 방문에서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전, 뭐 수소, 국방, 우주항공, 신생 에너지 이런 뭐 디지털 전환에 대한 정책 관련해서 상당히 좀 주목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런 과정에서 좀 이제 엮어져 있죠. 그래서 금리 상승기 미국하고 이제 중국하고 좀 다른 정책이 있는데 중국이 재정 확대 정책을 하고 있죠. 중국 같은 경우가 그래서 이때하고 좀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제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경기 민감주의 흐름들이 상당히 지금 일단 코스피 대형주 중심에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반도체 쪽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죠. 대세 큰 흐름에 철강도 그렇고요. 조선, 이런 은행업종, 전기차 다시 리오프닝 쪽도 연결되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철강에 가면은 아까 말씀드린 중국과 화학업종들 또 같이 눈여겨서 또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섹터군들은 보셔야 된다는 거 말씀 좀 드리고요. 최근에 이제 중국의 어떤 리오프닝을 기대하면서 좀 상대적으로 지금 일단 철강석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달러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에 달러를 사는 세력들이 네, 좀 최근에 이제 달러가 빠지면서 이제 그게 팔고 나서 어디 쪽으로 움직이고 있냐면 철강 쪽으로 움직여요. 중국이 전반적으로 리오프닝 하면서 경제가 좀 살아날 것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최근에 포스코홀딩스 같은 이런 종목들이 조금 올라온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철광석에 대한 철광 가격들이 상승하고 있는 점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구리라든지 구리 열연이니까 하여튼 최근 이제 풍산이라든지 고려 아연 이런 부분하고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런 제품 가격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원자재 쪽도 올라오고 있고요.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요, 좀 이전에는 철강 쪽이었지만, 대체적으로 보시면 이제 주목받아야 될 게, 이 2차전지 쪽입니다. 최근 이 포스코홀딩스의, 이제 그 같이 2차전지 어느 쪽입니까? 양극재 기업이 있죠. 포스코 케미칼이 있습니다.
예, 케미칼이 있고요. 지금 핵심은 뭡니까? 2차 전지의 핵심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이제 감축 법안이죠. 예, 감축 법안에 대해서 대부분 2차 전지 배터리에 대해서 어떤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중국이 빠져야 되죠. 중국에서 생산하거나 그런 어떤 이제 원료를 받아오거나 그러면은 보조금 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에 봤을 때 음, 포스코 케미칼이라는 이제 공급처를 두고 있는 연결돼 있는 자회사를 통해서 이 리튬하고 니켈 쪽의 사업의 가치가 커질 것 같습니다. 예, 보시면은 리튬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강산을 가지고 있죠. 네, 그 핵심적인 부분은 그리고 생산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폐배터리에 대한 리사이클도 연결돼 있고요. 또 니켈 같은 경우도 네, 자원의 포트폴리오 그냥 호주하고 인도네시아, 미국에 있습니다. 중국이 없죠? 연결된 게 없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 있고요. 생산도 한국에서 또 미국에서 유럽에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이 가치가 크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그러냐면 여기 보세요. 우리가 하이니켈 배터리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 양극재를 공급하는 입장에서는 하이니켈이라는 게 바로 NCM이죠. NCM, 이 니켈 함량이 지금 대체적으로 90%를 차지합니다. 네, 여기에 차지하기 때문에 니켈의 강성을 가지고 있죠. 이게 바로 NCM 양극재이고 여기다가 이제 리튬을 함께해서 만드는 것이 바로 양극재입니다. 예, 배터리에서 40% 차지하잖아요. 그러면 니켈하고 리튬이 가장 함유가 많이 들어가죠. 예,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가 향후에 있어서 철강 본업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또 이런 부분에서 좀 주목받을 가능성이 또 열려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성장주 측면에서도 네, 뭐 네이버 카카오도 있지만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상당히 그 성장주 쪽에서 게임주도 포함이 됐기 때문에 네, 대체적으로 NC소프트도 뭐 긍정적인 흐름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 한번 참고사항으로 여기에 성장주 안에서 또 이제 최근에 경기 민감주 측면에서 쭉 해서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서 최근 이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제 이런 이제 매력이 있다는 거 말씀 좀 드리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풍산 같은 경우도 자체적으로 이런 뭐 구리 가격이라 상승한 부분도 있지만 풍산도 방산주입니다. 그래서 방산 산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번에 아랍에미레이트에서도 관련된 좀 네, 방산 협력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업에 대한 보게 되면요. 이 구리 쪽에 대한 부분이 이제 대체적으로 한 70% 정도, 60%에서 70%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방산도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여기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관련된 제품 여기 나와 있죠. 아변이라 이런 부분에서 이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방산 산업까지 쭉 해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한번 이제 보여드리고요. 네, 뭐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 그 차트 흐름도 양호하게 좀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까 트렌드에서 성장주들의 뭐 네이버 카카오 쪽으로 연결되지만 또 이제 NC소프트도 또 최근에 좀 네, 긍정적 흐름에서 이제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최근에 수급이 조금 들어오면서요. 이제 고개를 좀 드는 모습들인 것 같습니다. 올해 신작에 대한 모멘텀들이 조금씩 좀 좋아질 것 같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큰 트렌드는 이제 이런 쪽에서 좀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중국 중화권에서 이제 중국에서 판호가 좀 열리면서 최근에 이제 1년 6개월 만에 한국 게임이 이제 판호가 열렸죠. 그러니까 이 회사는 이제 리니지를 IP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화권 특히 대만에서 상당히 반응이 좋기 때문에 중국 본토에서도 향후에도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판호가 열린다면 좀 수혜가 좀 될 것 같다는 겁니다. 아시아 쪽에서 상당히 이제 흥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중국에서도 통할 것이라는 이제 그런 기대감도 나게 열릴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쭉 보시고 보면은 이제 지금 중국의 그 성장률에서 3월 달부터요.
V자형 반등이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들 제가 가장 피해가 됐던 게 어떻겠습니까? 나중에는 이제 반도체라든지 철강 화학 업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연결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펀더멘털 측면에서 이제 중국이 살아나면 한국의 수출도 살아난다는 점을 말씀드렸었죠. 네, 수출에서 가장 중국 쪽이 안 좋았기 때문에 중국이 살아나면 당연히 이제 한국의 수출도 살아나면서 올라갈 가능성들이 많이 열릴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관점은 보시었으면 좋겠고, 네, 네, 전반적으로 이제 다시 돌아와서 보면요, 이제 어느 그 부분에서는 이제 정부 정책적인 부분에서 이제 원전주, 방산, 또 이제 이렇게 좀 우주항공, 신재생에너지 수소 관련주에 대한 부분을 좀 이제 정부 정책적으로 많이 좀 한 주간 또 집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원전 쪽으로 보면은 뭐 대표적인 기업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대표적인 이제 대형주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투자 성향에 따라서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되겠습니다. 나는 대형주를 좋아한다면 당연히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대장 쪽이기 때문에 대장에 대한 부분에서 관심이 봐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지금 어느 정도 좀 하락했다가 지금 갇혀 있는 모습들이죠. 갇혀 있는데 이번에 120선 라인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 정부 같은 경우는 5일선의 흐름들을 잘 지켜보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5일선을 벗어나면은 조심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겠지만 또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조중에 많이 집중받는다면 5일선을 지키면서 올라가는 흐름들 잘 봐야 된다는 점이고요. 큰 그림에서는 당연히 또 올라오게 되면은 또 저항이 크겠죠. 단기적으로. 네. 2만 원 초반대는 저번에 2만 3천 원 정도에서는 좀 상당히 이제 저항이 있었기 때문에 올라오게 되면 상당히 또 저항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에서는요. 네. 뭐 그다음 뭐 추가로 보면은 이제 이런 좀 한전기술 같은 경우가 이제 이 설계 쪽에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한전기술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원전에 대한 어떤 수출 쪽, 그러니까 우리가 원전 쪽은요, 많아지는 부분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지금 뭐, 사우디도 원전에 대한 부분이 있고, 우리는 국내에서도 이 전체 신한울에 관련해서 정부에서, 이제 그동안 못했던 것 다시 투자가 좀 진행되고 있고, 지금 정부에서도 이제 추가적으로 지금 계속, 해외 원전, 이렇게 또 해체에 대한 예산까지 좀 기술적으로 좀 많이 큰 금액을 통해서 지금 기술 지원도 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뭐 이제 한전 기술이 이제 기술 관련해서 그 다음에서 이제 시가총액 측면에서 간식해 볼 필요가 있는 종목들이고요. 중소형주 같은 경우 이제 탄력적으로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저도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진 같은 종목은 이야기를 좀 많이 해드렸죠. 저번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우진 같은 경우도 보통 이제 한 번씩 말씀드렸던 거 30분 정도씩 막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 원자력 발전의 계측기 제조 전문 기업이에요. 기자재 업체 쪽으로는 이제 가장 독보적인 사업을 구축하고 있고요. 그래서 원전 계측기 사업의 독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신규 원전에 대해서 건설이 빠르게 배출 인식이 된다는 점이고, 또 특히 소형 원전에 대한 SMR 연관성도 상당히 촉매제로 좀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원자력 4대 계측기 모두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원자론의 핵 계측기부터 해서요, 냉각수, 제어봉,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감지 센서, 모두 국산화에 성공했다는 점이고, 이번에 말씀드린 대로 해체 기술, 그래서 여기에 뭐 관련해서요, 이제 SMR까지 해서 이제 3천억대 예산까지 해체 기술은 뭐 1,400, 뭐 그렇게 좀 제가 봤던 것 같은데요. 이런 기술적인 부분하고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이 정부 정책적인 부분에서 가장 밀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을 본다면, 이렇게 글로벌, 이렇게 좀 수주를 확대하는 점, 건설주, 뭐 현대건설 같은 경우가 이제 원전에서 담당하고 있는 어떤 이제 어떤 건설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수혜가 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현대건설은 우리가 건설업체가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런 계측기라든지 부분에서는 이제 우진이 좀 특화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원전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해드렸을 때 보면, 예, 특히, 네, 과거에 이제 이명박 정부 때하고 많이 비교해 드립니다. 초반에는 이제 보통 이제 그런 그 어떤 그 정책으로 좀 반영되고 나서 실적으로 이렇게 그때 아랍에미레이트 수주가 떨어지면서요. 한국형 원전이 이제 수출이 되면서 상당히 이제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때 보면 대표적으로 이때 가장 많이 올라갔던 게 이제 BHI. 네. 이 아이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이쪽은 이제 인프라 쪽입니다. 인프라 건설하고 연결되는 부분이라 상당히 이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밀면 거기서 이제 강한 수주가 모멘텀 나오면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던 흐름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보여드린 이제 우진 같은 잠깐만요. 예, 이렇게 우진 같은 경우도 이제 살짝 좀 바닥권 쭉 타고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올선은 잘 봐야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네, 네. 지금 바닥권 쑥 해서 좀 매집하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이제 이 가격적으로 이제 예, 만원서 만 100원대를 넘어가느냐 이제 어떤 흐름들이 좀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고요. 저번에도 상당히 좀 네, 이렇게 강하게 올라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관련도 소식이 나왔었죠. 그래서 실적이 나오는 회사이기 때문에 음, 나중에 이제 원전 쪽으로 이제 중소형주에서 그래 이제 간식이 볼 수 있는 게 이제 우진 네, 기업이고 아까 BHI 같은 경우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터졌다 할 경우 가장 많이 올라갔던 인프라 쪽 네, 관련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한 10배 정도 상승했었죠. 2,000원대에서 밑에서 올라갔었으니까 2만 원대까지. BHI는요, 이런, 네, 이렇게 그 장점이요. LNG에 대한 발전 능력도 지금 최근에 많이 주목받고 있고요. 수주가 좀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수주가 여기에서 많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친환경적인 부분 때문에 LNG 발전, 그리고 두 번이 아까 말씀드린 원자력 발전, 네, 발전에 대한 이런 이제 인프라 장비 쪽하고도 연결점이 크기 때문에요. 대표적인 이제 에너지 인프라 쪽 장비하고 연결돼서 이렇게 발전 설비까지 이제 대형 이번에 수주한 거 보니까 중소형 회사인데 불구하고 대형급에 대한 수주가 좀 이어졌습니다. 최근에 수주로 보니까 이전에 7천억대에서 최근에 이걸 보니까 또 추가적으로 했기 때문에 또뭐 최근에 이제 거의 이제 1조 원에 가까운 이제 수주가 많이 발생하는 상황들이 생겨 있는 것 같고요. 세 번째가 수소 쪽. 수소에 대한 최근에 이제 발전 쪽으로 갈 거잖아요. 대부분 나중에는 이쪽으로도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가 좀 잘 돼 있는 그 어떤 기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발전에서 수혜가 될 수 있는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이제 BHI 특징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여러 번 또 소개해드리고 나서요. 여기서 한번 올려 말씀드리고 나서 또 이제 한 40%대 급등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올라가서 한 전반적으로 이제 한 60%대 상승이 이어졌었고요. 네. 또 이번에도 세 번째 그래서 88%까지 상승했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세 번의 흐름에서 소개를 해드렸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좋았었죠. 그러고 보면 또 이번에도 한번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이제 에너지 쪽으로 연결돼서요. 네, 이렇게 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원자력에서 관련해서 좀 제가 이제 우진하고 BHI에 대해서는 자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저번에도 한번 이때도 한번 소개해드리고 나서 나중에 좀 올라갔었죠. 이렇게 그래서 두 기업에 대한 부분들 또 이제 눈여겨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우주항공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방산 관련해서 이제 정부 특히 이 우리가 FA50 수출 때문에 한번 주목을 많이 받았던 게 이제 대표적으로 한국 항공우주 쪽이었고 정부에서도 이제 이쪽 방산 쪽을 컨트롤 타워 그러니까 대통령실에다 직속으로 방산 관련 수출을 확대하려고 하는 이제 컨트롤 타워에 대한 어떤 이제 팀을 또 구성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올라온 부분일 수 있고요. 뭐
이 회사는 이제 민간 쪽하고 나눠져 있죠. 말씀드린 두 가지로. 이제 민항기 쪽, 쉽게 말해서 민간, 코로나 때문에 피해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회복되고 있잖아요. 대부분 이제 여행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쪽의 민간 항공에 대한 매출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네. 이게 회복되고 있다는 거죠. 회복. 그리고 네, 여러분들 아시는 국방 쪽은 이제 대표적 FA50 네, 이런 수출에서 이번에 이제 본격적으로요. 이제 한 12대 정도가 올해 이제 작년에 이제 계약 한 건에 대해서 공급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이 FA50에 대한 수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중동하고요. 동남아시아 쪽에서 네, 이런 그 협상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안에 추가적인 어떤 이제 어, 좋은 소식이 전해질 가능성이 좀 커졌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이제 큰 기업이 이제 대표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우주 항공 쪽으로 이제 이건 이제 방산 쪽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우주 항공에서 보면 여러 기업들 있죠. 뭐 세트렉 아이가 있고 뭐 AP성이 있고 또 추가적으로 인텔리안 테크 같은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또 인공위성에 대한 또 이야기 있었고, 저 궤도 그 인공 그 어떤 이제 통신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있었거든요. 대표적으로 해서 뭐 관련된 기업들을 좀 보면 그 인텔리테크는 이제 여기 보시는 대로 인공위성, 이성 통신 안테나 쪽 제조 기업입니다. 저궤도, 중궤도 쪽으로 해서 또 최근에 뭐 해상용의 안테나 수요도 좀 확대되고 있고 그래서 저궤도 안테나도 이제 올해 상반기부터 이제 반영돼서 올해 최대 실적이 좀 전해질 거라는 점이고 추가적으로 네, 2천억대에 대한 어떤 캐파에서 지금 5천억대 확대한다는 점들 실적으로 이제 성장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커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주고객사에서 이제 이 저궤도 인공 그 이성 이제 발사가 올해 1분기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서비스가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안테나 수요도 또 본격화될 것이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아랍에미리트에 관련해서도 우주항공에 대한 어떤 이렇게 좀 협력 투자 쪽으로 연결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이런 쪽도 관련해서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봐야 될 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뭐 로봇도 봐야 되겠죠. 로봇 저번에 소개해드리고 나서 또 이제 올라왔었고 저번에 또 반도체 쪽에 대해서도 이제 제가 반도체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나비코 전자도 일정 구간 이렇게 구간에서 움직이는 모습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자리 정도의 흐름들이 이어졌던 것 같고요. 그런 것처럼 이제 SPG도 좀 올랐었죠. 최근 흐름에서 이렇게 단기 이제 급등도 나왔었죠. 뭐 그런 것처럼 로봇 관련주에 대한 부분도 이제 계속적으로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각 대기업들이 투자도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로보티지라든지 뭐 관련된 기업들 또 LG하고 연결되어 있는 로보스타라든지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네, 오늘 관련해서요. 네, 일단 글로벌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정부 정책 핵심에 대한 부분들을 쭉 말씀드렸습니다. 네, 뭐 건설 쪽도 이제 뭐 현대건설이라든지 그런 뭐 관련 종목들도 이제 뭐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제 중동하고 연결되어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죠. 그런 건설사도 실적으로는 나중에 수혜가 되겠죠. 그래서 하여튼 뭐 우리가 이제 인프라 투자가 확대된 만큼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우리가 빠른 순환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쪽에 그 섹터군들에 의해서 빠른 순환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설날 연휴가 있을 때 전쯤에서는 후반부가 가까워지면 좀 이제 불확성도 있겠죠. 우리가 한 이틀간 또 장이 평일날 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도 염두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었고요. 그래서 이벤트 측면은 이제 프로모션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면 설날 프로모션 관련해서 이제 주식창에서 3개월에 66만 원 이 서비스를 좀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5일간 또 추가로 드리고 있다는 점이고 또 이거 신세계 상품권 3만 원 추첨해서 30분 30명에게 제공해 드립니다. 30명에게 제공해 드리니까 좋은 기회라 생각하시고 여기 전화번호가 이제 1668에 4392입니다. 4392고요. 네,
추가적으로 또 이제 네, 만약에 이 부분에서도 이제 이렇게 잘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한 달에 이제 22만 원 들어가는 부분이죠. 예, 저렴한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벤트 기간이 좀 정해져 있으니까요. 네, 지금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19일까지만 제공드립니다. 이게 딱 막 19일 지나면 끝나거든요. 이 점 잘 보시고요. 네, 그래서 네, 추가하시면 뭐 증권 교육이라든지 이제 방송에도 또 이제 라이브 방송도 참여도 가능하고 하니까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매매는 문자로 합니다. 문자로 보내드린다는 점 말씀 좀 드리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정기결제 서비스도 있습니다. 1개월에 이제 22만 원이고요. 44만 원인데 22만 원으로 할인해서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최저가로 이렇게 제공해드리는 부분이라, 네. 한번 결제하시면 네, 이렇게 22만 원의 최저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가요. 1668-4735입니다. 이건. 그래서 네, 잘 활용하시면은 이런 게 도움 많이 들 겁니다. 네, 되실 거고요. 저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동안 좀, 네, 참, 우리가 좀 어려웠잖아요. 작년에. 네, 올해는 그래도 저도 이제 좀 기대하는 부분이 크고요. 왜냐하면 작년에 안 좋았기 때문에,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네, 하락장 이후에 이제 상승장이 좀 이루어졌다는 점들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건 꼭 제가 한 번씩 한번 드리는데요. 이제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흐름들이 아까 말씀드린 물가도 좀 잡혀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 하락장 위에 더 상승이 더 컸던 점, 50% 정도의 어떤 하락이 평균적으로 하락했지만 그 다음에는 평균적으로 97%니까 상당히 네, 생각지도 못한 네, 상승에서 우리가 좀 네, 수익을 좀 많이 거두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려요. 그래서 그래도 어, 그래도 이제 가치 투자반을 통해서 그래도 세 자리 수익률을 좀 달성했었던 또 송재호 네, 파트너하고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께 그동안 여러 번 좀 달성했었거든요. IT 반도체, 바이오, 성장주들, 경기 민감주들 이런 뭐 다양한 2차 전지 쪽으로 연결돼서 세 자리 수익률을 꾸준하게 좀 네, 여러 번 달성을 했었고요. 또 추가적으로 뭐 투자하면서 또 이제 상도 받았습니다. 네, 수익률 부분 1위도 받은 적도 있었고요. 이렇게 네, 이런 부분 잘 참고하시고 그래도 여러 번 이제 수익률 달성하고 이런 게 투자했을 때 도움을 많이 드렸던 부분들 네, 최대 이제 175%까지 올라갔었죠. 네, 그래서 이렇게 두 자리 수익률을 꾸준하게 좀 네, 텀을 두고요. 네, 한꺼번에 이렇게 좀, 예, 40%대 수익률 거둘 수도 있고, 50% 나눠서 이렇게 거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작은 수익보다는 이제 이렇게 한 번씩 좀, 네, 스윙하면서 이제 꾸준하게 좀, 거두는, 수익률 거두는, 전략을 펼치고 있고요. 잘하면 뭐 이렇게 70%대, 제가 말씀드렸죠. 한 종목 가지고 여러 번 매매를 할 수 합니다. 이렇게 쭉 올라오니까, 여러 번요. 여기서, 또 여기서 매수하고, 이런 데서 매도하고, 여러 번 수익 매매하니까요. 이게 쌓이면 상당히 수익률이 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런 부분 좀 제공해 드린다는 점 말씀 좀 드리고요. 네. 네, 매수 문자, 이렇게 매도 문자, 또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종목 가지고 매매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포트를 구성해서 매매를, 주로 하고, 이제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전략으로 꼭 대응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번호는, 네, 아까 말씀드린 번호로 꼭 하시면은 여러분께 도움을 많이 드릴 테니까요. 믿고, 네, 또 올해 안에 세 자리 계좌 수익률을 향해서 함께 좀 뛰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화이팅 하시고요. 네, 꼭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꼭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송재호 파트너와 함께. 네.